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한번 해보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부터 해서 공집합. 공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 영개인 그래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려고 하면은 집합기호 쓴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허전했던 거야.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쓰는 거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저렇게 조금 허전한 거지, 그치? 그냥 허전하니까 이렇게 0이라고 쓰고 거기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인 거구나. 선생님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긴 있어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볼까 그러면. 보자. 미리 방차.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바 x는 x제곱 플러스 2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실수.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다시 복습인데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원소의 모양이 온다고 있고, 그치? 원소의 모양이 온다 있고 이 뒷쪽에는 뭐가 온다 있어? 원소의 조건이 온다 있었죠. 원소의 조건이 온다 했습니다. 이 집합은 항상 집합 관찰의 제일 순서는 원소가 뭔지 보는 거야.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그 x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x는 실수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야. 이게 뭔데? 방정식.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왔더니 x제곱은 마이너스 2, x는 어때? 뿔마 2, 루트 2 i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그래서 이 방정식은 실수인 해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빵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이 집합은 원소가 빵개인 집합,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다음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유한집합은 원소를 셀 수 있을 때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이라는 개념이 아직 너희들한테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은 무한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해요. 10억, 100억, 1000억? 이런 것들은 사실 무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숫자긴 하지만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그 10억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셀 수 있어. 15개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나의 일평생을 다 바쳐도 셀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무한계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8의 양의 약수라고 하면은 1, 2, 4, 8 이렇게 4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10억 이하의 수 중에서 짝수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10억 이하의 수 중에서 짝수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모든 숫자를 나열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어.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쭉 다 써가지고 어디까지? 10억은 짝수야, 짝수가 아니야? 짝수죠. 내가 10억까지 다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얘는 중간에 땡땡땡으로 생략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어차피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얘들아 1부터 10억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10억 개야. 그 중에 짝수는 몇 개야? 그의 절반이니까 총 몇 개일까? 5억 개야. 충분히 셀만 하단 말이야. 맞지? 여기는 몇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5억 개의 원소. 5억 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치? 충분히 셀만 하다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그걸 이제 유한집합이라 한다.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집합. 얘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이야. 얘는 빵개도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집합,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오케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원소의 개수 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 유리수는 이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니까 10분의 1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100분의 1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1000분의 1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는 거지. 1, 0, 0, 0, 0, 0, 0, 0, 0, 0, 0 분의 1. 얘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럼 내가 이제 이 땡땡땡을 생략하고 0을 계속 붙여놨다. 그지? 그래서 칠판 저쪽 끝부터 여기 끝까지 0을 쭉 쓴 것분의 1. 걔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하면 돼? 0 하나 더 붙이면 돼. 그럼 내가 나의 일평생을 바쳐서 1부터 시작해서 0을 계속 떠나가. 그러다가 내가 죽기 직전까지 썼어. 그리고 0 하나 딱 쓰고 분의 1 쓰고 죽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 있어 없어? 있지. 0 하나 더 쓰면 되잖아. 나 일평생을 다 바쳐서 써도 셀 수 없는 그런 숫자. 그걸 뭐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라 한다. 무한대라고 한다. 무한의 개념은 이런 거겠지? 그래서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 한다. 됐습니까? 일단은 개념 체크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4번. 개념 체크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제 기억부터 비읍까지 집합을 좀 관찰해 볼 건데, 집합 관찰의 제일 순서는 항상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x들로 구성된 집합인데 x는 18의 양의 약수에 그래서 1, 2, 3, 6, 9, 18 이렇게 6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네.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니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어. 얘는 뭐였어? x들로 구성된 집합이었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의 집합이었잖아. 근데 x는 뿔마 루트 2i가 나와서 실수로는 존재하지 않았었지?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고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유한집합에 포함되기 하나이지? 에 포함되긴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음 디귿 x바 x는 10보다 큰 수 10보다 크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니까 얘는 집합이긴 한 거야. 10보다 큰 수, 집합이고 10보다 큰 수가 아니라 큰 홀수네. 10보다 큰 홀수. 그치? 10보다 큰 홀수라고 명확하게 이제 구분지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보다 큰 홀수 11, 13, 15, 17, 쫑쫑쫑 계속 생기죠. 그렇죠? 이거 개수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개수를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홀수인 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개수가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일 거고, 그 다음에 x바 x는 짝수인 소수, 이 세상에 짝수인 소수는 뭐 하나밖에 없지? 2 하나밖에 없다. 모르겠으면 중학교 다시 가. 다음 미음 x바 x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1하고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1하고 2 사이에는 유리수는 1.1도 있을 거고 1.01도 있을 거고 1.001도 있을 거고 1.0001도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다 쓰고 있을래? 그지? 어떻게 다 쓰고 있을지? 여기 뭐 1.01만 있겠니? 1.02도 있고 1.03도 있고 어떻게 다 쓸 거야 이거 그지? 그래서 그 유리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는 다 작성할 수 없는 얘는 무한소수다. 그지?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비읍 이런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 앞에는 원소의 모양이 나오고 뒤에 원소의 조건이 나온다 했어. x들의 모임이야. 근데 그 x는 3k라는 규칙성을 따라. 근데 k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는 몇이야?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x들의 모임이니까 이 집합은 x 값들을 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는 3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k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x는 6 그치? k에다 2 집어넣어 3은 6 k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x는 9 또 다른 거 있니? 없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3개. 3과 6과 9를 원소로 가는 집합으로서 유한집합이 돼. 그럼 이제 바로 1번부터 보자. 바로 1번 유한집합 찾으래. 유한집합은 기억하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니은하고 넌 아니고 리을 되고 비읍 되고 그래서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을 비읍. 다음 바로 2번 무한집합 찾으래. 무한집합은 디귿하고 니은, 이제 디귿 니은. 그리고 괄호 3번 공집합 찾으래. 공집합은 니은 하나. 오케이. 다른 필수 예제 개념 체크 4번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됐죠? 네. 다음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 원소의 개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서 다 약속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개수를 표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근데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표기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게 넘버, 숫자죠, 숫자. 그죠? 숫자, 넘버링 한다라는 의미에서 숫자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에서 나는 지금부터 집합은 대문자 알파벳 쓴다 해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수학 기호로는 n 괄호치고 라지 A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지 A라는 집합이 1, 2, 4, 8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n, A는 원소 개수 몇 개? 4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전에 이런 그걸 했었단 말이야. 뭘 했었냐면은 10억 이하의 짝수의 집합 2, 4, 6, 8, 10억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N, B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는 5억 10억 이하의 짝수의 개수는 5억 개니까 좋죠? 그 다음에 이 표기법이 뭐였지? 공집합이었지. 그지? 공집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n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빵 개. 그래서 0 이렇게 씁니다. yes? 뭐 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이해합니다. 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지. 읽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런 거야.
이것과 이거의 차이인 거지. 얘는 뭐냐면은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이야. 오케이?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깜짝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뭐라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요 중괄호 안쪽에 있는 게 뭐라고? 원소라고. 다시 집합 관찰의 제1순서가 뭐냐면은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가인데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이 공집합 자체라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야? 이거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가 되는 거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잖아. 이렇게 써야 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지. n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뭐야? 1, 3, 5를 원소로 가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맞지? 원소 개수 몇 개? 3개. 그럼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n 공집합 0 이렇게. 그러면은 맨 바깥에 있는 중괄호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치? 걔가 포함하고 있는 원소는 공집합이랑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공집합과 너를 원소로 갖는 집합, 공집합과 너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기면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 표기법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한번 잘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4-1번 한번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4-1번 하나씩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볼게. 기억.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이다. 맞는 얘기죠? n이 넘버링이었으니까. 다음 니은 보자. 2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원소 개수는 1개. 그래서 너는 1이 되는 거야, 그 자체로. 다음, 얘는 어때?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전히 원소의 개수 1개니까 둘이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얘 틀렸네. 맞죠? 다음, 디귿.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1,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3 빼기 2는 뭐가 돼야지? 2가 아니라 1이 돼야 돼. 그치? 이것도 틀린 얘기. 맞지? 다음, 리을. x바이트는 15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 1, 3, 5, 15니까 이 집합은 1, 3, 5, 15.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구나.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맞는 얘기다. 이해를 묻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 미음. x바 x는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는 있어요? 없어요? 가장 작은 소수가 2잖아. 2, 3, 5, 7, 11, 3. 2보다 작은 소수 없단 말이야. 그죠? 원소의 개수 빵개. 원소의 개수 빵개 없다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공집합 이렇게 써주게 되고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가 된다. 그래서 미음도 틀린 얘기. 됐죠? 이렇게 우리가 원소의 개수 표기법까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